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고척 스카이돔의 일부 상인들이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까지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월 2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척 스카이돔 상가 12곳이 상가 운영 위탁업체가 부도를 맞으며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로구 청운 효자동 주민들이 매일 이어지는 집회와 농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하천에서 불어난 물로 고립됐던 야영객 1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문을 닫은 파주의 한 학교 건물이 독서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캠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고척 돔구장의 개장은 국내 야구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충분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고척돔 내 일부 판매 시설은 핑크빛 청사진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의 무덤이 됐다고 합니다. 엄종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판매 시설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인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고척 스카이돔 지안의 한 판매 시설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시작 전이어서일까? 상인들은 경기나 행사가 있어도 지하 매장을 찾는 손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관객의 대부분은 구단이 운영하는 경기장 내 매점 등 판매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시즌이 됐을 경우에도 지하에 매장이 있다는 걸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몰랐습니다. 야구장 안에도 넥센 구장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밑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올라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판매시설 전체 매출은 8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업주들의 절반 가까이는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대부분은 경영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비도 못 내, 그다음에 거래처에서 결제가 안 돼, 인건비 못 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국내 최초 돔구장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작한 상인들의 대박의 꿈은 1년여 만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 중 일부가 고척돔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사연, 그리고 이 같은 행정 처리가 과연 적절했는지 엄종규 기자가 조금 더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고척돔에서 장사를 시작한 김수님 씨. 집을 팔아가며 가게 운영에 모든 것을 걸었던 김 씨에게 장사 시작 후 2달 만에 돌아온 건 법원의 강제집행 예고장입니다. 돔구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김 씨가 시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집을 팔았을 때는 여기서 벌어서 집을 다시 사가지고 더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한 거지 그냥 하진 않았죠. 김 씨 가게처럼 퇴거 명령을 받은 업소는 총 12개. 모두 올해 초 판매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컬처 리퍼블릭과 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시작한 업주들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단은 12개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퇴거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 공식 인터뷰 대신 서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공단은 재임대, 즉 전대 방식이 아닌 공동운영 계약 방식인 만큼 관련 법에 근거해 영업 전 허가권자의 승인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컬처 리퍼블릭 측이 12개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은 부실한 서류로 승인 요청을 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 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지난해 승인이 완료된 19개 업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부터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갈 건데 어떤 아이템으로 합니다라고 우리가 통보식입니다. 이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면 몇 월 며칠부로 승인하오니
저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동운영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동운영계약 방식이 공공기관 전대금지라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3자가 공동 계약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전대 형식을 주다 보니까 미처 이제 자영업자 업체들이 공단과 계약하는 것을 빠뜨리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서울시나 공단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서울시. 다른 한쪽에서는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인색한 모습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논란의 현장인 고척돔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고척돔 지하의 한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 말미에 이 공동 운영 계약은 편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뭡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공단 쪽 입장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선 공동 운영 계약과 전대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것이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오히려 행정재산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공동 운영 계약 방식으로 진행했고 여기에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예. 자, 단순히 두 계약 방식의 차이점만 설명한 것 같아서 이 해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엄 기자 혹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점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도 함께 서면을 통해 질문을 했었는데요. 예. 현재 강제 집행 중이고 그리고 이미 허가한 매장과 이중 계약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 12개 업체를 인정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공단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상인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지금 상인분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상가를 운영 중인 상인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12개 미승인 업체가 법원에 낸 강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행히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공탁금 만드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번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영업장을 공단이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 부분일 건데 공단과 위탁업체 이야기는 들어봤거든요. 상인분들의 입장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컬처리퍼블릭만의 이야기였고요. 저희들한테는 승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은 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인데 저희들 상인들이 입점했을 때 승인에 관해서 예방 차원에서 궤도 차원에서 한마디 정도는 언질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공단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여기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계약 기간이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보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엄 기자 지금 상인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 국내 최초 동부장이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상인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저도 취재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 매장은 임대료 대신 수수료를 내는데 정액이 아닌 정률제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매달 몇백에서 몇천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장사를 안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업주들에게 조금 유리한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워낙 전체적으로 매출이 낮다 보니까 수수료를
이거를 위탁업체에 납부해도 위탁업체가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될 4억 4천만 원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예.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공단과 위탁업체 간 계약이 취소된 겁니다. 업주들은 근데 이런 상황까지는 어떻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입주한 업주들이 대부분 영세한 만큼 하루빨리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척 동매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종규 기자였습니다. 자, 이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 관리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엔 파주시로 가봅니다. 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은 파주시의 옛 학교 건물이 독서 캠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공식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곳인지 살펴봅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독서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학교 건물이 독서 캠핑장이 된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지난 1998년에 문을 닫은 옛 금곡 초등학교입니다. 법원읍 경제를 지탱하던 군부대들이 70년대에 일제히 대거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감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학생 수도 줄면서 폐교가 됐습니다. 이후 작은 도서관과 방과 후 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아이들은 적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도서관 이용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찾다가 이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보자 이런 취지로 캠핑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학교가 캠핑장이 된다. 이 굉장히 새로운 시도 같은데 이 캠핑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기존 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요. 캠핑 사이트가 23면에 각각 테이블과 전기 코드 시설을 갖췄습니다. 네. 편의 시설로는 화장실과 취사장, 샤워장 등을 갖췄고 주차장도 33면 규모입니다. 당초 흙바닥이던 운동장 중앙에는 잔디를 깔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이 시설들은 경기도 공공캠핑장의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6억 원을 투입해 조성이 된 장소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시설이 나오고 있는데 책은 안 보이네요. 이 독서는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네, 금곡 작은 도서관이 보유한 5,400여 권의 장서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도서관 안에는 벽을 따라서 대형 소파를 갖춘 2층짜리 독서 공간이 있고요. 또 푹신한 의자들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보거나 직접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꼭 도서관 내부가 아니더라도 각자 텐트에서 책을 읽거나 또 캠핑장 한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실외의 독서 공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운영은 파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파주시 직영은 아니고요. 네. 독서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오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맡겼습니다. 네. 이 단순 캠핑이 아니라 독서 문화 확대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예. 작가와의 만남이나 북 콘서트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엽서 그리기, 책갈피 만들기 같은 소소한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 또 체험 활동도 마련이 됩니다. 어린이나 중고등학생 등의 연령대별 독서 캠프나 또 기업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도 운영이 됩니다. 예. 이 밖에 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서는요, 여름 동안 미니 수영장 같은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자, 정 기자,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등 이용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매달 초에 파주시 이 캠핑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에 대한 예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용료는 2만 원대고요.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는 30%의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아직 캠핑 용품의 대여나 판매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후 이 편의 시설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독서 캠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고즈넉한 학교에서 즐기는 독서와 캠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녀들과 함께 파주 독서 캠핑장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한 글램핑장 앞 교량이 불어난 하천물로 침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글램핑장에 있던 야영객 21개 팀 125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이 가운데 45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우회 도로를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고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2일 오후 12시 10분쯤 연천군 전곡다리 인근 차탄천에서 혼자 낚시하던 여성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고 이를 구조하려던 또 다른 낚시객도 함께 고립돼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45분에는 연천군 전고급 한탄강 지류강 중앙섬에 한 남성이 물에 불어나면서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헬스클럽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헬스클럽 내부와 에어컨 실외기 등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로구 청운 효자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청와대와 인접한 동네이기 때문에 왠지 조용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집회와 농성 때문에 급기야는 주민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 10여 명이 종로경찰서에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적게는 4차례, 많게는 하루 10차례도 넘게 열리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 대표들이 정식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1년 내내 계속되는 시위에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주민센터 주변에는 농학교와 맹학교를 포함해 6개의 학교와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천막 농성이 보행로를 점거하고 있어 장애인과 학생들은 길을 둘러가거나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흉물스런 흉상, 자극적인 문구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 교육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도로를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점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북고등학교 3학년 학생 교실이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 고성방가 소리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주민센터 바로 옆에는 다세대 등 주거지가 있는데 고성능 앰프를 이용한 시위가 밤낮으로 계속돼 소음 피해를 포함한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강성에 시끄럽게 마이크, 고성능 마이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밤새 저희들이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해하고 경찰은 제출된 탄원서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시위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고령화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4년 전부터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황혼 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승한 기자입니다. 홀로 남겨진 인생길.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마지막 여생을 함께할 친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7순을 훌쩍 넘은 나이지만 첫 만남인 만큼 긴장되고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한복과 정장 차림으로 한껏 멋을 낸 어르신들은 꽃과 와인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간격을 좁혀갑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중장기 미팅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포즈가 설렘과 기대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여기 오면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 왔어요. 지난해 참여한 어르신 중에는 공개적으로 교제를 선언한 커플도 탄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신뢰와 배려가 쌓인 결실입니다.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노인 문제 해소 차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연천군과 노인복지관이 마련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민관 협동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노인들의 이성교제를 위한 단체 프로그램에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성문화도 변화돼가고 또 외로움도 좀 덜어가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아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질을 갖다가 좀 향상을 갖다 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갖다 좀 맞춰 나가서 정말 이분들이 행복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이 할 수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두 번째 프로포즈. 짝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1박 2일로 떠나는 힐링 캠프를 비롯해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적어도 상인들에게 홈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구장에서 선수와 관중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울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매출은 제자리 걸음에 임대료만 오르고 있고 구장 내 상인들도 하루아침에 불법 점거자로 전락했습니다. 뒤늦은 행정에 규정만 따지는 서울시도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상황에 내몰린 상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마지막 공 한 개는 뭘까요?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